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석영주겸입니다. 어제는 신장병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장병의 원인은 수분 부족과 당뇨, 운동 부족, 산성식품의 과다 섭취, 항산화식품 섭취 부족 등 수없이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금이 신장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이 신장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공급하여 신장의 막힘을 해결합니다.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신장은 짠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신장이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불순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물과 원활한 물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소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인으로 혈액이 탁해진 상태에서는 소금의 공급이 적게 되면 물의 양도 줄어들고 흐름도 나빠져서 물과 함께 불순물을 처리해야 하는 신장의 기능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또한 몸에 물이 적은 상태가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따라서 소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장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물이 충분해지고 그러면 신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신장혈관의 막힘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신장의 소금의 역할 세 가지. 두 번째, 혈액을 정화하여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혈당, 과산화지질, 중금속, 요소, 요산, 백혈구 사체, 바이러스 사체, 젖산, 결석 등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들 불순물들을 혈액에서부터 붙잡아 신장의 불순물들을 분류하고 처리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어줍니다. 소금이 중금속과 지방을 흡착하여 배출시킨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불순물들이 혈액을 돌아다니다 다른 장기에 악영향을 주기 전에 소금이 이를 흡착시켜 신장으로 끌고 들어가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혈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므로 소금이 흡착하는 불순물과 중금속 등 역시 아주 미세한 조각 형태로 소금 이온과 결합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장혈관에 다다르게 되면 신장에 큰 무리를 주지 않은 채 신장과 방광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신장의 소금의 역할 세 가지. 세 번째, 과산화지질을 낮춰 신장 기능을 회복합니다. 신장의 이상은 신장혈관 및 사구체가 불순물로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장혈관을 막는 불순물 중에서 가장 악독한 것이 과산화지질입니다. 과산화지질은 지방이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발생되는 물질입니다. 과산화지질이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가 되고 안구에 쌓이면 백내장이 오고 관절에 쌓이면 관절염이 되며 피부에 몰리면 아토피가 됩니다. 이 과산화지질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혈관과 사구체가 막히고 신장질환이 발생합니다. 소금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죽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수소 다음으로 강력한 항산화력, 즉 환원력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인체 내에서 활성산소의 활동으로 인한 과산화지질의 형성을 제소화합니다. 항산화 능력은 환원 능력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물질의 산화를 막는 능력은 곧 산화된 물질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능력과 같습니다. 소금은 신장혈관을 막고 있는 과산화지질을 물을 통해 물리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산화한 결과물인 과산화지질을 정상적인
지방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신장 혈관을 뚫어줍니다. 다음은 소금을 먹고 몸이 붓는 경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물을 그만큼 더 먹게 되겠지만 의식적으로 소금만 많이 먹고 물을 먹지 않으면 소금을 섭취한 후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인체가 소금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몸속에 있는 물을 배출시키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의학에서는 신장질환자에게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저염식을 권장하고 더 나아가 수분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